네, 개장 전에 시각들도 함께 알아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요,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두 꺾였던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락으로 마쳤는데 특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 보게 네. 되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배드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굿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냥 그대로 배드뉴스가 배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채권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달러라든지 금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경기 침체를 이제 촉발을 시켰던 거는 역시나 경제 지표 관련돼서 네.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2월 공장제 수주 관련돼서 네. 전월 대비 조금 더 좋지 못했다.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고용이죠. 고용이 네.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우리는 고용이 타이트하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이 경기는 무난하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이제 고용 이 채용 공고가 1,000만 건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1,000만 건 이하까지 내려왔다라는 이러한 이슈도 붙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이 애플 인사이더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애플이 애플 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원할 예정이다. 라는 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게 돼요. 사실상 메타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도중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감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애플마저 이제 감원에 동참한다는 거. 그 부분은 역시나 고용 관련돼서 환경이 조금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7일 날 보게 되면 3월 고용지표 관련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나오죠.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고용지표까지 지금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구글도 복지를 줄이고 요즘 진짜 기업들이 어렵기는 한가 봐요. 지금 경기 침체로 뭐, 팬데믹 이전까지 돌아간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뭐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요소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제 작년도에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패드가 일정 부분은 사실 이 의도를 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인터랙티브 인베스터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3년간 저점으로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나온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일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 PMI도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의 통화 긴축의 여건이 계속적으로 금융 여건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은행 관련돼서도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더욱더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LPL에서도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월 대부분의 섹터에서 구인 건수가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의 경직이 많은 부분 완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FOMC 회의에서는 통화 정책 관련돼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GDP 나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2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분기 GDP가 3.2%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7%까지 낮아졌어요. 엄청 내려왔네요. 네, 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상으로 아니면 심리상으로 확실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약간은 좀 무게를 두고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달러나 금 이런 쪽의 흐름들도 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좀 가고 있나요? 경기 침체로 가면 갈수록 사실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전일 보게 되면 한 0.5%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코메르스 뱅크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경기 둔화를 가리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외환 시장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가속화가 되게 되면 달러 이제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한 1.9%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038달러, 39달러 여기까지 갔었는데 사실 이 신고가가 2,078달러거든요. 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만약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부분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더욱더 많은 투기성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달러보다 이제 금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이 금광 관련된 이 채굴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네. 뉴먼트 같은 경우에도 전일 보게 되면은 한 3.8%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프랑크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한 2.8%, 그 다음에 이 헤클라 마이닝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금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은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미국 시장이 많은 부분 포커스가 어제 맞춰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 가격이 지금 신고가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마감은 좀 어땠나요? 빅테크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어요. 네. 네, 중립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게 될수록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그리고 비교적 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 재무제표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워낙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여력이 많다라는 관점에 의해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빅테크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건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이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에버코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AWS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상거래라든지 광고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모두 선도적인 입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다른 빅테크들 업체 대비 아마존이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많은 부분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선도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존 관련돼서는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는 분할로서 매수를 해 두신다면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충분히 이 수익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안정적인 쪽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 미리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좀 잘 된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그래도 그나마 장 후반대까지 계속 밀리지는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었다가 이제 1.8%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인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인텔 같은 경우에 주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인텔이 사실상 이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 사실상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주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타의 이 다른 반도체 관련된 업체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우리나라와 많은 관계가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전일 시장에서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왔습니다. 3.9%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CT에서는 의견 제시를 했어요. 이 중국에서 이제 메모리 검사와 관련돼서 절차가 강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이 마이크론에 대한 검사 절차가 실제 이 제품의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이 거의 따라가는 부분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많이 그렇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붙였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사이가 좀 좋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투자 심리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일 국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였었는데 네.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오늘도 사실상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사실 교환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서 그쵸. 전반적으로 네. 투자 심리를 좀 침체를 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확인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그리고 이 해외에서에 대한 자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충분히 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메모리 업황에 근거를 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갔던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바이앤홀더로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도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지만 그래도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좀 신중하게 또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뭐 계속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슈가 매일매일 정말 있는 것 같아요. CEO 자체가 워낙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이 판매량이 저번에는 좀 좋지 않았던 약간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4월 2일 날 이제 테슬라 이제 인도대수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었었고 가격적인 인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를 않았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어제 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3월 중국에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이제 한 20% 정도가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 판매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샤오펑이라든지 아니면 니오라든지 리오토에 대한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은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어요. 88% 정도 늘기는 했지만 나머지 샤오펑과 니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7% 혹은 15%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테슬라 관련돼서 그래도 1등 업체가 중국 업체라는 BYD가 워낙 크게 이제 이 MS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잘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MS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판매고를 더욱더 많은 부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어질지가 사실 이제 테슬라에게 이 다음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국내에서 이제 돌이켜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사실 국내에서 워낙 관계없이 많은 부분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을 하게 네. 됐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어제 이제 차익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시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전일 이제 장중에 강했던 종목들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어요. SKC 같은 경우에 테슬라 관련돼서 동박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있었는데 오늘 오는 길에 보게 되니까 목표 주가 상향 이제 레포트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 반도체 포함해서 달러, 금까지 다 훑어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관련 종목은 어떤 걸로 주실까요? 금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네.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슈 주목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매를 위하시는 분들 매매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엘컴텍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엘컴텍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내가 매매 관련돼서 좀 못한다. 난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IT센을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IT센 같은 경우에 엘컴텍 대비 변동성은 훨씬 좋지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STO 사업이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2024년도에 증권사의 먹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증권하고 IT센이 금, 은 관련된 ST 사업 이 협의체를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 기조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본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적인 측면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사업 모멘텀까지 붙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 가격 좋아지고 있는데 투자 종목으로 IT센을 꼽아주셨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까지도 마지막으로 짧게 알려주세요. 국내 증시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 많이 네. 해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0.06% 정도만 밀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OLED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에 이제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모이느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로에 대한 수급이 방출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 정세가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수급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또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뉴욕 증시도 살짝 좀 우중충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 많이 온다는데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